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이 향후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외부 갈등과 내부 분열을 동시에 겪으며 스스로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홍콩대 리청 교수는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인터뷰에서 미중 간 우발적 충돌만 없다면 향후 10년 내 중국 경제가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장기 전략을 설계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정책 결정이 불안과 공포 같은 감정에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 교수는 현재 미국이 세 가지 전선에 동시에 얽매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란 전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 그리고 내부의 문화 전쟁입니다. 그는 이를 모두 미국의 자해적 선택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이 종전 과정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이란과 러시아를 하나의 진영으로 묶어 대립 구도를 강화해온 전략 역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세 전쟁 역시 세계 경제 질서 변화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됐습니다. 여기에 명문대와 정부 간 갈등으로 상징되는 내부 문화 전쟁까지 더해지며 미국의 체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유럽과의 관계에서도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리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사태를 거치며 미국과 유럽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질서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시각은 일부 학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수 중국 학자들이 미국의 패권 쇠락 가능성을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막대한 국가 부채, 정치적 양극화 등을 구조적 위기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무리한 정책을 펼치기보다 현재 성장 흐름만 유지해도 미국이 내부 문제로 스스로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 중문대 선전 캠퍼스 정육렌 원장 역시 미중 관계가 이미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진단하며 양국 간 경쟁이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이슬람 예배당인 모스크 건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무슬림 인구와 종교시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활 환경 변화를 우려하는 주민들과의 충돌이 점차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2월 하순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에서 열린 모스크 건립 주민 설명회에서는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반대 의견이 나올 때마다 박수가 이어지는 등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이슬람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잔으로 인한 소음 문제, 특정 시간대 교통 혼잡, 장례 문화 등 낯선 종교 관습에 대한 불안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차별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과 반대 주민 간 대치가 발생하며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다이토구 오카치마 지역 인근에서는 기존 소규모 모스크를 구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계획을 두고 반대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논란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일본 내 무슬림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와세다대 다나다 히로후미 명예교수에 따르면 일본 내 무슬림 인구는 2010년 약 11만 명에서 2024년 약 42만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모스크 역시 2008년 50여 곳에서 지난해 기준 최소 16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유입된 기능 실습생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무슬림 측은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지사와시 모스크 건립을 추진하는 후지사와 마스지드 관계자는 일본을 존중하며 규칙을 지키겠다고
아잔을 실내로 제한하고 교통 유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주민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적 낯섦 자체보다 잘못된 정보와 과장된 인식이 갈등을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게이요대 노나카요 부교수는 낯선 문화에 대한 불안은 자연스럽지만 부정확한 정보가 공포를 증폭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무슬림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사회가 다문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종교와 생활권이 충돌하는 현장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갈등을 단순한 찬반 대립이 아닌 공존의 문제로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필리핀이 세계 최초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촉발된 중동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지면서 석유 공급 차질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국가 차원의 비상대응 체제를 공식 가동했습니다.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외교장관은 3월 말 기준 현재 필리핀의 석유 비축량은 약 40일에서 45일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단기간 내 공급 충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순한 유가 문제를 넘어 물가 상승, 물류비 증가, 산업 생산 위축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란의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이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에너지 절약 조치를 의무화하고 연료 보조금 지급과 교통비 절감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동시에 사재기와 가격 폭리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식료품과 의약품 등 필수 물자의 공급 안정 대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사태는 기본적으로 1년간 유지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항공기 운항 중단 가능성까지 검토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통령은 원치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밝혀 위기의 심각성을 시사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도 병행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의 원유 도입 협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자국민 보호를 위한 대피 준비도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부처에서는 긴급 대응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한편 한국은 3월 말 기준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을 크게 웃도는 약 206일분의 비축률을 확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특정 지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필리핀 사례가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빠르게 실물 경제를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향후 10년 안에 미국과 러시아에 필적하는 핵 전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의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35년까지 최대 2,000발 규모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간수성과 쓰촨성에 위치한 흑연로를 통해 군사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약 2.9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핵탄두 약 600발에서 최대 1,100발까지 제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미 미국 국방부가 전망한 2030년 1,000발 보유 시나리오와도 대체로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중국의 생산 속도입니다. 연구를 수행한 고이즈미 유 교수는 중국이 현재 연간 100발 이상의 핵탄두에 해당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민간용으로 주장되는 시설까지 활용할 경우 연간 200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기간 내 핵 전력 급증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기존 흑연로 외에도 저장성 친산원전의 중수로, 간수성의 대규모 재처리 공장, 푸젠성의 고속 증식로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플루토늄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고순도 플루토늄을 확보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핵탄두 생산 능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확대에 따라 2030년에는 플루토늄 생산 능력이 현재의 2배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총 5에서 6톤 규모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 보유량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에 못 미치지만 실제 전장에 배치 가능한 핵 전력 수준에서는 양국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투명성 부족입니다.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플루토늄 보유량 보고를 2017년 이후 중단한 상태로 핵물질 증가 규모를 외부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핵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규범인 핵 확산 금지 조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성장, 그리고 미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에 따라 핵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안보 질서가 미국, 러시아 중심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3강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 핵 억제 전략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